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5를 반년 동안 쓰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역시 애플워치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애플워치 5 44mm 알루미늄 GPS 모델입니다. 먼저 애플워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그리고 GPS와 셀룰러 모델 40mm와 44mm.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것도 알루미늄인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더 가볍습니다. 대신 여기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GPS와 셀룰러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반면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더 멋있습니다. 근데 더 비싸요. 자, 그러면 셀룰러와 GPS 중에 어떤 걸 해야 할까? 셀룰러는 아이폰을 집에 두고 밖에 나가도 워치로 전화, 카톡, 문자 다 받을 수 있고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 GPS 모델은 아이폰을 집에 두고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아이폰이 없으면 그냥 시계입니다. 어쨌든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애플워치 라인업이 AOD가 되는 애플워치 6 그리고 AOD가 없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플워치 SE, 마지막으로 예전 모델 애플워치 3가 있습니다. 애플워치 6와 SE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능 차이도 있습니다. AOD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SE는 심전도 측정이 안 됩니다. AOD가 있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AOD가 없다면 평소에 이렇게 꺼져 있는 화면으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AOD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모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굳이 AOD 기능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꼭 6가 아니고 SE 버전도 괜찮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플워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애플워치 과연 필요할까? 좋을까? 제가 반년 동안 쓰면서 느낀 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스마트워치지만 기본적으로 시계란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런저런 기능이 많긴 하지만 사실 시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알림, 그리고 운동, 음악 듣는 거 정도 쓰는 것만 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외관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44mm 알루미늄이고요. 40mm와 44mm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남성분들이면 44mm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손목이 얇지만 이 44mm를 산 이유가 작으면 글씨 읽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손목 얇은 사람이 44mm를 찼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면에는 버튼과 용두가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에 차기 때문에 이렇게 차는데 왼손으로 차신다면 이런 식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센서가 있고요. 이 밴드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탈부착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편해요. 이거 버튼을 눌러주시고 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되고 끼실 때도 그냥 이거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상당히 간편하고요. 이 밴드는 애플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파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화면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알림을 볼 수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면 각종 설정, 이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와이파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핸드폰 위치를 찾아주는 기능이고 이 세 번째가 배터리, 여기서 절약 모드로도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무음 모드, 그리고 이거는 극장 모드인데 우리가 영화관이나 이 극장, 그러니까 핸드폰, 그러니까 애플워치가 빛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아무리 손목을 들어 올려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용하고 이거는 방해 금지 모드, 그리고 이건 수면 모드, 이건 라이트인데 라이트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은근히 밝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비행기 모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터락 모드인데 수영을 하실 때 물방울에 의해서 조작이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을 터치를 해도 조작이 안 됩니다. 해제하실 때는 이 용두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제 해제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진동이 울리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물들도 같이 빼줍니다. 상당히 수영하실 때 유용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오디오, 블루투스 이어폰 스피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참고로 애플워치는 완전 방수가 아닙니다. 애플에 의하면
50m 생활 방수 등급이고요. 애플워치를 차고 수심이 얕은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는 있지만 스쿠버 다이빙이나 수상 스키 같은 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샴푸나 바디워시가 애플워치에 들어가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냥 샤워할 때는 빼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여기 기본 화면에서 이제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이제 워치 페이스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애플워치에서 추가도 할 수 있고 아이폰에 있는 워치 어플에서 더욱더 편리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워치 페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분 전환하듯이 바꿔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본 화면에서 이제 용두를 눌러주시면 어플이 나와요. 보통 이 어플들이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연동되는 어플이 많아요.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 게 이 카메라 어플인데, 보통 아이폰으로 카메라를 찍을 때 이 애플워치로 이제 리모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상당히 편하고요. 또 건강 관련 어플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자주 쓰는 게 여기 심박수 어플, 또 이것도 잘 측정이 되고 가끔 운동할 때는 자동으로 또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 심박수를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심전도 이 어플인데 이것도 가끔씩 재보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게 나름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면 측정은 애플에서 제공되는 어플도 있긴 한데 저는 서드파티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측정도 잘 되고, 특히 아침에 알람 울릴 때 이 탭틱 엔진이 손목을 톡톡톡 쳐주는데 그게 느낌이 좀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차고 잔다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안 차고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알림, 운동, 음악 듣기, 자,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운동인데요. 애플에서 제공되는 기본 어플도 있고 따로 서드파티 어플을 받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걸을 때는 기본 어플을 쓰고요. 뛸 때는 이 나이키 러닝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애플워치를 차고 운동하는 이유가 아이폰을 두고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셀룰러가 아닌 GPS 모델은 아이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GPS 모델 또한 아이폰이 없어도 운동이 잘 됩니다. 왜냐면 이 안에 GPS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뛴 거리 그리고 내가 뛴 곳이 모두 지도에 잘 표시되고 거리나 속도 또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집에 오시면 운동했던 기록이 아이폰에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운동 목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도 있고 맨 밑으로 내리시면 더 많은 운동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운동 천천히 찾아서 추가하시면 되고, 여기 없다면 서드파티 어플에 보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많이 걷는데요. 여기 이제 점 3개를 눌러주시면 또 다양한 목표를 본인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워치 안에 있는 활동 어플, 여기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이폰에 있는 피트니스 어플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동을 하시면 이제 링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완성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옆으로 넘기시면 또 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표가 있고 거기에 도전해서 성공했다면 이렇게 배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얻는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나와요. 다음은 음악 듣기인데 일단 저는 애플 뮤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듣고 있는 걸 애플워치에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폰에 있는 음악을 애플워치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블루투스 스피커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애플워치 자체에서 음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쓰는 GPS 모델은 이 아이폰이 없으면 아이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땐 애플워치에 음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먼저 음악 파일을 아이폰에 넣으시고 애플워치로 보내거나 혹은 애플 뮤직을 이용하신다면 오프라인 저장을 하시고 애플워치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건 아이폰 애플워치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나갈 때 이 애플워치랑 블루투스 이어폰만 딱 들고 나가시면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인데요. 알림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워치를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대화방에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카톡 어플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따로 키보드는 없습니다. 키보드가 없고 이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보통 이게 정해진 문구 이런 걸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음성 메시지 혹은 음성 인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음성 인식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본인이 설정한 언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알림이 오면 답장도 같은 방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도 이 워치로 걸고 받을 수가 있어요. 특이한 점은 전화는 따로 이어폰이 없이 이 워치 스피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 어플을 키시고 예를 들면 뭐 114에 제가 전화해보면 여기서 바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키보드로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가끔 바쁠 때 전화가 오면 꽤나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핸드폰을 꺼내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답장할 수 있고 또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워치를 반년 쓰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여기 배터리입니다.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서 배터리가 늘어나곤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하루입니다. 정확히는 한 24시간 정도?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충전을 해주시면 배터리로 곤란하진 않아요. 그리고 밤에 집에 가면 굳이 시계를 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충전해주시면 되고 또 충전이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1박 2일이나 혹은 어디로 여행 갈 때 굳이 애플워치를 차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길어봐야 24시간인데 이거 하나 충전하자고 케이블 챙기고 또 가서 충전해야 되고 또 그것도 챙겨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나 집을 오래 비울 때는 그냥 G샥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스마트워치에 비해서 아직도 배터리가 짧은 거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워치 좋습니다. 최소한 구매를 하신다면 후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도 시계를 안 차는데 애플워치를 사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글쎄요,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금방 불편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마트하다 해도 시계는 시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